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이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외고 국제고의 운명, 자사고의 지정 취소가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일 날이에요. 조희연 교육감님의 어떤 서울시의 어떤 자사고 지정 문제에 대한 결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9일이면은 내일,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는 걸로 치면 내일이죠. 그렇지. 이 방송 나가는 걸로 따지면 내일입니다. 드디어 내일 이제 나타납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뭐 각각의 어떤 지금 현재 떠도는 풍문으로는 어느 고등학교가 위험하다, 어느 고등학교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 방송은 어차피 하루만 기다리시면 되니까. 그렇죠. 예측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만 잔치. 새하고가 위태롭다, 뭐 이런 얘기 아무만 잔치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한 문제이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실 상산고 문제만 아니었어도 서울 지역의 자사고는 이번에 상당수가 지정 취소가 됐을 텐데, 지정 취소가 될 뻔했는데 약간 좀 지정 취소가 만약에 안 되면 그건 상산고의 팀킬 때문입니다. 상산고의 팀킬 때문에 오히려 사라져야 될 서울 지역의 광역 자사고가 사라지지 않고 약간 부담을 가지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개는 취소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됐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자사고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 외고 국제고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다뤄야 될 내용이, 외고 국제고에 대해서 아직도 그 청취자분들이나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보다 내신 따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 그 학생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이 학생이 수학과 과학을 못해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잘하는 게 영어와 국어, 그 다음에 어학적인 형태를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과학을 굉장히 못하는 학생이 일반고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대목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청취자분들께. 내신 경쟁에 있어서 굳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고가. 왜냐면 수학이 문이과 통합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다. 현재의 학생들은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이 자연계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과 2학년 때도 같이 수학 내신이 평가된다는 거를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1학년 때 대충 이제 그 공통 수학을 하고 2학년 때 문과 가면 이과 애들이 수학 하는 애들이 싹 빠지니까, 그렇죠. 그나마 확 내신이 올라가고 견딜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걔들이 안 나가. 경우에 따라서 3학년까지 같이 해야 돼. 그렇죠? 특히나 예를 들어서 3학년 때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애들이 아니라면 굳이 같이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같이 할 수밖에 없죠. 수원 수투예요, 심지어. 특히나 수투까지는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이러면 내신이 수학에서 유리하다, 외고나 국제고보다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어찌 본다면은 외고나 국제고보다도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더 많으면 많았지, 일반고가. 물론 이제 몇몇 지역에 한정되어 교육 특구에 한정되겠지만, 그런 어떠한 생각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굳이 외고와 국제고가 일반고에 비해서 내신 경쟁이 무조건 불리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좀 하나 청취자분들께 항상 이제 학부모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또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주장을 펼치냐면은 외고와 국제고 이제 함을 갔다. 가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어떠한 주장들을 펼치고 계시거든요. 저 이 대목에 대해서는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훈쌤이 생각하시기는 어때요? 한물 갔잖아요. 네, 한물 갔죠. 한물 갔다는 게 뭐냐면, 이게 예전에 비해서 좀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고 국제고 쪽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진짜로 이렇게 외국어에 관심이 있고, 혹은 그쪽으로 진로가 확실하고, 이런 학생들도 물론 갔지만, 그 외에도 그쪽이 더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를 선택해서 갔던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외고 국제고의 입시 경쟁률 자체가 이제 쭉쭉 낮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아마 주변에
그 어머님들이 다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문과를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문과 쪽의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들 자체가. 근데 이게 문이과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문이과 통합이 되다 보면 이제 더 이상은 문과 이과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버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문과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어떤 자기가 소신껏 나는 어문 계열 혹은 외국어와 관련된 혹은 어떤 국제고에서 만들어지는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학생들이 굳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지원자 수는 낮아지고 있는 건 확실한데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어떤 마인드 같은 것들은 훨씬 더 굳어져서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마인드가 그렇게 굳어지고 그 학생들로 인해서 그 학교의 입시 결과가 어떤 어문 계열 쪽이나 이쪽에 특화돼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그 학교들은 그렇죠.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마 지난번 방송 때에도 외대부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국제반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그 학교가 자연계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그 학교는 지향으로 삼았다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외고도 이제는 어문 계열, 인문 사회 쪽 계열의 수요를 갖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냥 나는 그런 쪽에 관련된 특화된 형태의 능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경제 경영을 가는데 나는 어학에 특화된 역량을 갖고 경제 경영을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외국어 하나 더해서 공부해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이제 실효적인 결과를 만드는 그렇죠. 거죠. 아니면 나는 프랑스어 갈 거니까 난 당연히 외국어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가는 학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학교들로서의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지향을 갖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학교는 원래의 목적에 맞는 학교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럼 원래의 목적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형태의 역할과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는 순기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는 오히려 외고, 국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 능력을 좀 더 기르고 싶은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으로의 순기능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좀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오히려 영재고가 이제 항상 제가 오늘 이제 영재고 얘기를 하는 날은 아니지만 영재고가 순기능으로 돌아서야죠. 이제 많은 부분들 좋아지긴 했지만 2차 필기 시험을 조금 더 손을 본다면 영재고도 이제 순기능으로 접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 이야기거리는 아니지만 외고 국제고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순기능으로 돌아갈 만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럴 애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요즘엔 원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본다면 학교가 뭐 좋아졌다, 뭐 우리가 흔히 아주 속된 표현으로 뭐 맛이 간다, 뭐 요즘에 누가 거길 가냐 이런 말들은 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내 아이에 맞는 학교에 대한 조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직도 고등학교에 서열이 있다는 전제로 시작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들이 좀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학교가 맛이 갔다, 그 학교가 좋아지지 않는다, 요즘 누가 거기 가냐라는 말은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가 있고 모든 아이들에게 나쁜 학교가 있다는 논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아이한테는 그 학교가 맞는 거고, 그렇죠. 어떤 아이한테는 그 학교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학적인 형태의 소질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아이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인문사회 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수가학을 못하고 어학 쪽에 특이한 역량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내신도 그런 경우에 학생들에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외고 국제고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가야 되는 학생들이 마치 외고 국제고가 이제는 가지 않아야 되는 학교인 것처럼 그렇죠. 인식이 되면 오히려 그 학생들은 상당히 좋은 환경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못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외고 국제고 쪽에서는 우리가 항상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외고 국제고에서 이제 내신을 1학년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내신을 한번 치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기말고사가 이제 끝나갈 무렵인데 난리 났어요. 막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분명히 경고를 했거든요. 네가 외국어를 좋아하거나 그걸 꾸준히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 별로 없다면 외고는 안 가는 게 맞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인문계열 쪽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학교, 나는 이과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인문사회계열 쪽으로 가고 싶은데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없으니까 나는 그럼 외고를 갈 거야.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학을 안 좋아하는. 네, 어학을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학생들은 어학을 좋아하는 상태로 가는 학생들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사회탐구 계열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갔을 때 어학 쪽에서 못 따라가면 그 중간중간 자존감이 너무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학을 일단 좋아하고 잘하는 애가 가야 돼요. 잘하는 애가 가야 돼요. 아니면 내가 거기 승부를 보겠다. 아니면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렇죠. 최소한의 조건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나 영재고를 선생님 전 물리를 싫어해요. 나 물리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애가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사고 애가 선생님 저 진짜 공부하는 거 싫어요. 이런 애들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외고는 뭐 그냥 가? 이게 오랜 동안 외고 국제고가 마치 목적고등학교가 그렇죠. 아닌 듯하게 인식이 돼서 그래요. 외고 국제고는 목적고예요. 목적고고 목적고는 목적고답게 커리큘럼에 외고는 어학이 많고요. 국제고는 관련된 형태의 국제 계열과 역시 또 외국어 비중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학, 영어 이런 쪽에 관련돼서 자기가 잘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일단은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게 학생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영어는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저 영어는 뭐 그냥 안 좋아해요. 이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좀 영어 좀 하죠 제가. 뭐 이러면서 잘하니? 뭐 제가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내가 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드문 케이스예요.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데 억지로 외고를 간 애는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간혹 있긴 있어요. 간혹 있어요. 있고. 드물게. 왜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사고를 가려고 하다가 자사고는 약간 겁나는데 그래서 외고로 돌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자사고 넣어서 떨어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사고를 넣은 학생과 외고를 넣는 학생의 풀이 달라요. 네. 근데 그거를 마치 외고가 자사고의 하위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나 자사고는 겁이 나서 못 가겠으니까 외고를 쓸 거야. 이렇게 가는 건 약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전혀 다른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또 얘기했지만 외고가 요즘 맛이 갔죠. 누가 외고 갑니까? 라는 설명회에서의 멘트를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 멘트는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 어떤 학생한테는 하나고보다 명덕외고가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아이는 하나고를 안 가고 명덕외고를 가야 되는 애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왜 그걸 갖다가 마치 하나고가 더 좋은 학교니까 나는 하나고에 못 갈 것 같고 뭐 이래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이를 그 아래 차선책으로 외고를 선택한다. 그렇죠. 이 생각의 근원에는 기본적으로 외고 국제고가 좀 낮은 학교, 특목고 중에서 좀 낮은 학교, 자사고보다 광역단위 전국단위 자사고보다 좀 낮은 학교. 그리고 그보다 낮은 게 광역단위 자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보다 낮은 게 일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낮은 게 뭐 비강남에 있는 이렇게 너무나 서열화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서열화가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입시제도 변화 속에서는 별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보시다 보면은 그런 게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분명히 그거를 깨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대학 자체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서열이라는 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깨져가고 있구나라는 거 분명하고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인구가 많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인구가 많이 감소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제 귀해요, 귀해. 그래서 근데 좋은 케이스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어떤 학과와 좋은 어떤 대학의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입시가 지금과는 다른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 아이에 맞는 고등학교 환경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내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는 이 좋은 학교의 개념은 내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내 아이가 영어와 외국어에 대한 특화된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외고와 국제고가 좋은 학교인 거죠. 그렇죠. 예. 더불어 내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대부분 또 이 어학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애들이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썩 잘하지 않거든요. 예? 선행을 뭐 많이 했다거나 이 뻔히 나타나죠. 왜냐면 이제 해외에서 한 2, 3년 살다 온 애들이 또 태반이고 또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학을 원래 좋아했던 애들이 물론 이제 수학을 좀 잘하고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경쟁에 있어서 일반고보다도 유리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수학도 잘하고 어학도 잘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학에 관련된 형태의 대학을 가야 돼라는 학생들은 정말 외고에 가서 수학도 잘하고 이런 어떠한 어학에 대한 어떤 환경도 많이 노출되면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이 학생들의 어떤 대학 입시 자체는. 그래서 어떤 과거의 전통적인 시각으로 이 외고와 국제고를 바라보신다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이 저희는 이제 어쨌든 수도권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지방 쪽에서 이를테면 어떤 그쪽의 지방 쪽의 학교들의 분위기 자체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야. 근데 외고를 가게 되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어. 그런 데서 외고를 선택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학에 관련돼서 필수적으로는 나는 할만하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지 않으면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때문에 외고를 선택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학을 좋아하지 않고 혹은 영어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자기가 공부할 만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없는데 단지 학교 그 자체의 분위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몇 년 전부터 그런 학생 가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아니 왜 거길 써야 되니 굳이 네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 이렇게 외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회가 됐잖아요. 이 글로벌 사회라는 게 뭐냐면 해외 공장이 많아요. 그러면 부모 따라서 해외 갔다 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부모를 따라서 해외에 갔다 온 애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보통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또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외고 국제고의 영역 안에 있는 아이들인데 의외로 이 학생들이 외고 국제고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요. 전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오히려 내신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 방송 중3만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중1, 중2 학부모님도 듣는데 미리 내신 관리를 잘 시켜야 된다. 국어, 영어, 사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외고 국제고는 내신을 국어, 영어, 사회만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사회 내신 관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2학년 이제 1학기, 뭐 2학년 2학기 몇 번 해봐야 되는 건데 이 내신 관리를 좀 잘 안 한다거나 아니면 지레 포기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설사 이번에 뭐 사회가 B가 나왔든 국어가 B가 나왔든 하더라도 2학기 때 A 받고 또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라면 분명히 B가 하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자기소개서 면접을 통해 가지고 더 확고한 어떠한 의지를 보인다면 학교가 선택해 줄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입시적인 요소를 놓고 본다면 외고 국제고에 대해서 좀 생각의 틀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은 진짜 누누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의외로 굉장히 수직적인 거 좋아하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국어도 뭐 이제 사실 뭐 이제 국어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국어도 문제 푸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요. 선행하는 거 아니 지금 웃기지 않아요? 응?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새벽부터 수강을 위해서 밤새 줄을 서고요. 더 심지어는 그 방송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200명짜리 강의가 마감이 되면은 그 옆에 이렇게 그 비데오를 설치해가지고 테레비 설치해서 듣는 이거 공무원 학원에서 그냥 있는 일이거든요. 노량진 가야지 있는 일이 심지어 대치동에 있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어떤 논리 자체가 그게 되나?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한번 가져보게 돼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입시에 대한 어떤 상식들
입시에 대한 상식들이 점점점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선택은 안 바뀌고 있는 거죠. 안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과거의 것을 따라가는데 그 과거의 것이 현재와 미래랑 안 맞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국어가 우리가 만약에 1, 2등급이 나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도 저희가 6월 모평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2500자 비문학 독해 지문을 수월하게 풀 수 있을 정도의 읽기 능력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럼 이 읽기 능력을 어찌 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 흐름이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은 문제풀이 학원에 새벽에 줄을 서는 거죠. 이거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외고 국제고가 내신이 무조건 일반고에 비해서 힘드니 그리고 학교 자체의 위상도 떨어지니 외고 국제고는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틀린 말이라는 거죠. 내 아이는 수학을 못하고 어학의 소질이 있고 혹은 내 아이는 어학적인 형태의 대학 입시에 대한 니즈가 명확하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잘한다면 그거는 내 아이의 문제인 거죠. 내 아이에겐 이 학교가 맞는 거고 이 학교가 좋은 학교가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걸로 외고 국제고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한번 전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자, 강남 지역의 그 광역자사고죠. 뭐 서울 쪽도 광복 쪽도 좀 몇 개 있지만은 전 정말 궁금한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광역자사고들은 사실 저는 그러니까 광역자사고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운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들지 말았어야 됐어요. 광역자사고라는 것 자체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다는 그리고 생각이 의미가 없어요. 일반고와 중복돼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돈만 비싸요. 그러니까 광역 단위 자사고가 됐든 뭐 정부 단위 자사고가 됐든지 간에 정말 다양화에 기여할 수 없으면 그런 어떤 자사고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게 뭐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뭐 그쪽이야 그 교육 전문 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뭐. 왜 또 갑자기 또 한 발 빼시고? 아니 저는 자사고를 그러니까 저한테 너는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뭐 이럴테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여기가 되게 좋은 학교인데 거기를 갈 거냐 충분히 조건이 된다면 갈 거냐라고 하면 저도 가고 싶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게 우리 사회 분위기 자체가 어떤 막 굉장히 좋은 학교로 메이킹을 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메이킹 됐는데 그렇게 겉으로 이렇게 메이킹이 된 상태만큼 안에 것들도 충분히 그만큼 갖춰져 있느냐 이거를 잘 따져 보시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생각보다 부풀려진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분명한 거고 예전에 외고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단 많아요. 말이에요. 네. 예전에 외고들도 지금에야 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외국어에 충실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도 외국어 막 대학 입시에서 가장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메이킹 됐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학교들이 진짜로 그럼 모든 학생들한테 다 좋냐 하면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자사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나 광역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단 선발 과정 자체가 뺑뺑이를 일단 돌려버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광역단위 자사고에 그래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면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내가 그냥 돈을 조금 더 쓰고 싶다는 의미 외에 뭐가 있을지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 써서 괜찮은 애들 공부 좀 하겠다는 애들 그러니까 일반고인데 일반고 중에서 좀 애들을 거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좀 더 쓰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나은 애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악기능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또 흘러가게 되면 또 나머지 일반고에 남는 애들 자체는 또 다른 어떠한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차별하죠. 일반고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죠, 무엇을 그거예요. 할 것이냐에 대한 건데 광역단위 자사고는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권도 제대로 갖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사실상 기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인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충실하게 너희가 어떤 부분에서 기여했는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인 거고 밝히지 못하면 일반고를 가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어쨌든 이런 논리가 만들어져서 이제 9일날 이제 결정이 나는데 저는 9일날 어떤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내일이겠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고입을 생각할 때 항상 학교를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학교의 입시 실적을 평가할 때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저는 언제나 청취자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 학교가 좋냐? 너무 좋죠. 그러면 그 말씀 드려요.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3년 전에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도 그거밖에 못 갔어요. 저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가지고 특정 학교를 얘기해서 뭐 하지만은 초창기 외대부고보다 저는 지금 외대부고가 훨씬 입시 실력이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초창기 외대, 근데 더 왜 그러냐면 초창기 외대부고는 정말 전국 최고의 아이들이 갔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하나고도 없었고 대원외고를 갈면한 아이들도 외대부고를 갔거든요. 근데 3년 후에 입시 실적이 대원외고 반이었거든요. 초창기 외대부고가. 그러면 그때 당시 외대부고가 서울대를 30몇 명을 갔는데 학교가 오픈하자마자 서울대를 30몇 명을 갔습니다. 우린 명문입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과연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는 거죠. 그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사실상 지금 특정 학교를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대치동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휘문고등학교의 입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치동 강남에서 수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선호도 1위로서 갔는데 과연 그에 걸맞게 어떤 입시 실적과 기여 있는 활동들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과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과, 그 학교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3년 전의 인풋이에요. 3년 전의 인풋을 가지고 3년 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종적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 종적 평가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평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어느 학교를 가든 사실상 상관은 없어요. 본인만 노력을 하면. 근데 문제는 노력을 안 하지. 노력을 안 하고 그리고 또 부모 마음이 그러면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내 아이에게 좀 더 맞는 학교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고민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전국대 자사고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해드린 거고 오늘은 이제 또 외고국제고가 이런 아이한테 맞으니 이 아이들은 여기에 가면 좀 나을 수 있어요, 어머니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광역단위 자사고가 만약에 이제 지정 취소가 되면은 전 서울시 교육청의 고민은 이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정 취소를 갖다가 반 시키고 반 남기면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남은 반 개가 굉장히 또 선호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어떠한 자사고의 운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싹 다 없애든가 싹 다 인정하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근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상상고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반정 정도 없애고 반절 정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광역단위 자사고가 살아남은 게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니즈와 그 수요는 그대로 존재하니까. 그런 문제가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돼서 뭐 광역단위 자사고 일부가 좋아지는 것도 괜찮긴 하겠네요. 그렇죠. 광역단위 자사고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그 마이너 하나고 서울에서는 하나고를 못 가는데 하나고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오히려 어찌 본다. 근데 그걸 또 추첨으로 해. 그렇지. 괜찮은 순기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조희영 교육감의 생각과는 다르게 살아남은 학교가 기여하는 학교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관전 포인트는 싹 다 없앨 거냐, 싹 다 남길 거냐, 아니면 일부 존치, 일부 폐지냐. 그럼 일부 폐지된 학교는 반발이 심하겠지만 일부 존치된 학교는 가만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겠지.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맞는 것 같아. 서울시 교육청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내부 분열을 시키는 거야.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래, 맞아. 공적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래? 그럼 그 학교만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휘문이 있고 중동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휘문이 지정 취소가 돼버렸어. 야, 너네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중동고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휘문과 중동 두 개를 고민했었던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일단은 관학자적으로 중동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면 중동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선발과 운영에 대한 여유를 갖게 되죠. 그러면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구 감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점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가 살아남고 어디가 망할 거냐 이런 거. 그리고 남은 학교가 과연 반대 성명에 동참해 줄 거냐.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지. 좀 바쁜데. 네, 그게 어떻게 해? 이거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정말. 일단 제가 이거 문제 때문에 이러면서 전화 끊겠죠. 선생님 언제 한번 술 한잔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정말 이거 정말 문제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뭘 하겠어요? 입시 치러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아마 고민하는 학교들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결국은 공동 대응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보세요, 공동 대응이 있었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각 학교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갔던 거고. 결국 탈락한 학교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하겠죠. 단 한 번도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지정 취소에 대해서 그 연대해서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형식적인 어떤 측면만 있는 거지. 그건 바로 뭐냐면 내부적으로 지금 서류 준비에 혼심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번에 만약에 살아남으면 상당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역설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청취자분들은 살아남는 학교가 어딘지를 잘 주목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입시를 고민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변수가 됐어요, 입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하나고 쓰고 안 되면 일반고 가서 그냥 공부하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광역대 자사고가 살아남고 근데 이 아이가 분위기를 너무 많이 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옆에 있으면 되게 화를 내.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살아남는 광역대 자사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것이 나을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학교에 맞는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는 돼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9일날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긴급 방송 한번 찍어 드릴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학교 살아남았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네요. 이 학교 어떻게 될까요? 이 학교가 탈락했네요. 또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학교는 좀 속상하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사실은, 전라북도 전주에 계신 분들은 이 상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역 여론은 되게 좋아하고 전라북도 교육감의 인기가 높아져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내 애가 상산고에 가고 싶은데 못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정 취소가 돼서 뺑뺑이로 돌리면 내 애가 갈 수 있잖아요. 저 좋은 학교에, 저 좋은 시설에, 저 좋은 기숙사에. 그래서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은 좋아한대요. 이런 어떠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처럼 이번에 이제 서울시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또 외고국제고의 니즈와 또 한 번 또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고라든가 전국대 자사고라도 중복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들에 대한 어떠한 판단들도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다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떠한 생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이 막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왜 고등학교 입시,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가 끝나고 나면 가끔 이렇게 그런 신문에서 그런 거 나올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몇 명간, 서울대 많이 간 학교들이 어떤 학교냐 해갖고 순위를 쫙 매겨갖고 나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순위 안에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지금 예전이랑 좀 다르죠. 서울대를 몇 명 갔느냐 갖고 평가하지 못하는 지표들이 되게 많아지기도 했고, 네. 의대, 치대, 한의대를 어느 정도 갔느냐 갖고만 판단하는 지표들도 생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를테면 외고나 국제고 같은 데서 학교를 어떤 과를 갔느냐, 어떤 계열로 갔느냐, 어떤 걸 활용해서 갔느냐 같은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줄 수가 없다면, 서울대를 몇 명 갔느냐만 가지고서 그 학교가 얼마나 충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쳤느냐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입시 자체가 수능 위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때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 학교가 그 정도 보냈구나 정도만 참고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상상고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막 돌기 시작했죠. 야, 그 재수생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재수생은 정말 그거는 재수생은 강남대성이 200명씩 보내는데 왜 그게 니네 학생이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상산고에서 재수생이 나왔든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일반고에서 재수생이 나왔든 재수생이 나와서 강남대성에 가서 서울대 붙었어. 그럼 걔들은 강남대성이 붙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몇 명 갔느냐, 의대치대 한의대를 몇 명 갔느냐 같은 학교들이 발표하는 그런 수치 자체에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갔고 그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식의 노력을 했는가까지를 알아볼 수 있으면 그렇게 알아보고서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수시의 학교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시 위주 학교라고 얘기했을 때 트렌드 자체가 수시로 확 바뀌었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준비와 대응이 전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가 자연계를 선호하는 학교인지 그 학교가 인문사회 쪽 학생들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그 학교가 예체능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는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을 갖고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고등학교도 종합평가의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더 이상 학부모들이 안 속는다는 거죠.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딱 실적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가 6군데에서 붙으니까 산술적으로는 그렇죠. 한 명의 학생이 6개의 어떤 입결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서울대 붙은 학생은 연고대 붙잖아요. 다른 학교 붙어주니까는 사실상 거기서 학생 누적 인원 숫자에서 학부모들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서울대 간 애가 다 몇 명 붙었을 테니까 이거 싹싹싹 빼면은 몇 명 남아요.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학교들도 공정한 형태의 종합적인 형태로 그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정보를 그렇죠.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학종으로 몇 명을 보냈고 그 학생이 한 명이 서울대를 가고 어디를 갔고 경로는 어떻게 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한 10위권 안에 든다면 어디에 대한 지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20위권 안에 가면 어디에 지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중위권에도 어디를 보냈다. 그렇지. 이게 포인트다. 이러면서 자기 학교에 대한 어필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없이 너무 우리가 흔히 이제 아주 속된 표현으로 쌍팔년도 표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쌍팔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88년을 말하는 건가요? 예. 어쨌든 옛날에 어쨌든 그런 아주 낡은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을 아직도 이제 접하면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청취자들에게 그 학부모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또 이러다 보니까는 앞서도 학원에서도 이제 뭐 외국 국제원 한물 갔으니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서 꼭 가야 될 애들이 못 가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안타까운 현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요 정도 하면 또 되고 이제 이 정도 한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9일 날 또 발표가 나오면은 뭐 그날 또 상황 봐서 또 기분 좋으면 또 특별 방송 한번 또 연출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9일 날이 화요일인데? 예, 화요일이죠. 휴무잖아요. 그렇죠. 저는 열심히 쉬고. 예, 그럼 10일 날 찍어서 아침에 바로 올리는 걸로. 독서 방송이랑 겹치면 안 되는데 이게 이게 교양 카테고리를 바뀌었잖아요, 이게 방송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양 카테고리 바뀌니까 이제 순위가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빨리 금요일 날 새로운 방송을 런칭해야 되겠어요. 저는 교양 카테고리로 바뀌니까 뭔가 교양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교양이 없어갖고 큰일이네. 훈쌤은 훈교양이죠, 훈교양. 그리고 저희 댓글 중에 지금 빨리 제가 보기에는 품격 있는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훈쌤의 품격 있는 해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에 가로채서 나한테 마치 한 것처럼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독서 100편을 찍으면 또 기념 방송 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서울대 필독서 100권
포스텍 필독서 100권을 교육진담이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 우린 200권, 300권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 진짜 엄청난 어떤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100편이면은 기념 방송 한번 해야죠. 외부의 팟캐스트에서 독서 방송 하시는 분들 한번 초대해 볼까, 지금. 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 우리 다 뽀록 나는 건가요,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특징이 있으니까. 학생들을 좀 대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 뭐 감사 말씀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훈쌤의. 예, 저 이미 다. 글로? 예. 말씀 드렸. 말씀 다 드리셨군요. 자, 그래서 언제나 이제 저희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청취자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빨리 금요일 날도 방송을 런칭하고, 여건이 주어지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방송해서, 매일매일 방송해서 어쨌든 무럭무럭 순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린 분이 계신. 네, 그렇죠. 또 해주신 분이 계셔요. 1000캐시에 후원해주신 파파의 청자님. 그분은 또 한번,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또 진행해주신 분인데 아주 그냥 열혈 매니아시죠. 그러세요? 예. 3,300명 됐어요, 저희. 3,000명 기념 방송인데 300명도 금방. 그래서 5,000명 되면은 이제 팟빵 콘서트 홀에서 공개 방송, 기념 공개 방송 한번 하고, 어쨌든 2만 명 되면 몽골 가고. 우리의 정체가 뽀록 날 날들이 너무 많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9일날 만약에 발표가 나와서 그것이 굉장히 시적이고 특이한 형태의 내용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바로 긴급 방송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일주일 후에 저희가 해석하는 방송 해드릴 테니까 일주일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가지고 연속 3편의 어떠한 고입 방송을 어느 정도 해드리면 감이 좀 잡히지 않으실까. 그래서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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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